어제 인천 강화군 성모도와 강화읍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데 이어 오늘도 강화 하전면 의심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진 곳은 모두 9건으로 늘었습니다. 빠르게 확산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시중 돼지고기 가격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돼지고기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슈 진단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뭐 하루 지날 때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뭐 이러다가 국내 축산업계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좀 나올 정도로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산 속도가 중국보다도 빠르다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예요. 오늘 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만 해도 하전면이 확진 판정이 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 않나는 위험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광화군 하전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광화도 성모도 사례도 있었고요. 그랬었죠. 광화읍에서도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총 광화도에서만 5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 말은 지역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발생한 곳 주변에 있는 농장들이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아직 현재 확진은 안 됐지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 정밀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정밀 검사를 하고 있어서 이곳까지 확정이 되면 이제 10개로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방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막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속도로 만약에 확산이 되다 보면 더 많은 지역에 또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어서 이제 관계 당국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좀 전에 화면에 보셨다시피 이제 확산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혹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김재홍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확진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의심 신고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감염원이나 또 전파 경로가 확실하게 나온 건 없는 거죠? 네, 아직 뭐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다, 멧돼지다, 뭐 여러 가지 가설만 난무하는 상황이네요. 정부에서 좀 발표할 게 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라도 아직 그런 부분도 없고 하니까 각종 전문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가설만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발생 처음으로 한 국가에서는 이런 감염 돼지고기나 가공육 잔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을 했거든요. 아마 국내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지만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야생동물이라든지 곤충 등을 통한 이제 기계적 전파 감염 경로 새롭게 제기가 됐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얼마나 보세요? 그 멧돼지나 물렁 진드기 이런데 이런 매개체에 의해서 전파된 사례는 외국에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풍토병화한 지역에서만 그렇습니다. 최초 발생 사례에서 뭐 진드기가 감염된 게 있을 리가 없고 또 멧돼지부터 감염되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기계적 전파 요인은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할 뿐이고 농장에서 막 감염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경우에는 파리에 의해서도 가까운 거리는 전염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밀집하는 농장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공개 전염도 된다는 논문은 있습니다만 다각도로 한번 접근해 봐야죠. 사실 정부는 이동 중지 명령 같은 이 차량 이동과 관련 통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확진 지역 자체들이 대부분 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좀 한정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역학 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집중 관리 지역 또는 발생 지역 인근에 DMZ 인근에 멧돼지를 포획해서 혈청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감염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국정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발생 정보를 좀 알아서 그걸
충분히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그럼 현재까지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골든타임을 놓친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네네. 문제는 유입원이나 원발 농장을 아직 확실히 못 찾고 있거든요. 네. 그 유입원을 못 찾고 있는 상태에서는 골든타임을 논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입원이 계속 작동이 된다면 언제 어디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농장주나 또 관련 종사자들이 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모든 사람이나 차량, 농장 출입을 차단하고요. 불가피할 경우는 소독해서 출입을 시키되 이런 운전기사가 안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릴 때도 기사가 사용한 물건이나 신발, 전부 이런 걸 다 소독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시점에는 농장주나 이런 외국인들이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불안하니까 농장주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만나고 이러거든요. 예. 네.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확산 전파에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자제해 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대 수의학과 김재훈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일단은 지금 확산 속도가 앞서서도 짚어봤듯이 중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돼지고기 가격도 지금 폭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예요. 돼지고기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도매가가 이제 경매에서 도매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도매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데 실제 현재 평균 경매 가격이 5,000kg당 5,097원 정도 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보다 한 22% 정도 상승을 했대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돼지고기를 사는 데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형 마트들이 비축량이 있었어요. 비축량이 일주일 정도 비축량이 있어서 그 비축량을 그렇죠. 그걸 비축해놓은 양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 1,900원대, 1,800원대 후반 이 정도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비축량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경매 가격에서 오르는 가격의 어떤 인상분이 식탁에서 즉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 말 정도에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 그런 가능성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확진이 계속 발생하고 도매가가 오르고 하다 보면 우리 소매가에도 결국 계속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25일 기준으로 해서 한 언론사가 어떻게 보도했냐면 1kg당 우리가 많이 먹는 삼겹살 같은 경우에 21,291원까지 올랐다. 2만이요? 예, 그렇게까지 올랐다. 1kg입니다. 네네. 1kg당. 아까 5,000 그거는 이제 경매 가격. 경매 가격이고 네. 이제 이거 부위가 평균 경매 가격이니까 부위가 많잖아요, 돼지고기.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부위가 많으니까 평균 가격으로는 5,097원이 경매 가격인데 소비자 가격으로 삼겹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모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21,291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고기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다른 오리고기, 닭고기 이런 고기들을 구매하려고 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상승이 같이 되게 돼요.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고기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소비자도 걱정입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돼지가 6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하면은 이 양돈농가 타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불가피하고 양돈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분들은요, 실제 이게 경제적 타격도 문제지만 이 살처분하는 광경을 보면서 엄청난 심력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지원도 해야 돼요. 심리치료 같은 것도 반드시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돈당가들도 지금 타격이 되고 있고 6만 마리가 지금 이제 살처분됐고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또 이게 확산 속도가 더 빨라져서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거냐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양돈 농가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여파로 올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이 추세를 보면 이게 왜냐하면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소독이나 아니면 인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확산을 막는 방법이 없고
안 그러면 저렇게 이제 살처분해야 되는 상황까지 될 수밖에 없는 거라 농민들 입장에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예. 이 미리 먼저 발생했던 중국의 사례를 좀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중국도 심각해서 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다가 이거를 다시 또 면제하는 일까지 했더라고요. 그만큼 뭐 수급이 부족하니까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요. 그럴 수밖에. 지난해 8월부터 사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발생을 했고 예. 그 중국에서 발생한 것 때문에 돼지 1억 5천 마리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가.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음식에 보면 돼지고기를 가지고 만든 게 거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렇게 1억 5천만 마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세계 돼지고기 총 수출량도 돼지고기 소비량에 비하면 중국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근데 이제 미국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마찰이 있으면서 관세를 올려놨는데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관세를 내려뜨리면서까지 미국 고기를 지금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싹쓸이를 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보이고 있어요. 싹쓸이.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산 돼지고기로 대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 가격에 영향이 있을 있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중국이 이렇게 전 세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전체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가격보다는 훨씬 오른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 수입을 하더라도 그 상승된 분을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의 가격 상승은 사실 공급에서 오는 이제 문제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렇죠. 공급이 어차피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농림식품부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농림축산부가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좀 있나 봐요. 그걸 일단 풀겠다고. 정부가 갖고 있는 재고량. 그걸 조금 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돼지고기를 많은 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버틸 수 있는 양도 일주일 정도 양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인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들이나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인상은 되더라도 돼지고기 가격이 그게 폭등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지금 현재 이 상황 확산되는 상황을 좀 진정을 시켜야 돼지고기 가격이 진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뭐 돼지고기 가격뿐만 아니라 그 대체 식품인 닭고기, 맞습니다. 소고기 가격 그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외식업계도 사실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돼지고기 가격 같은 경우에요. 중국이 약 한 50%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했는데 5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고기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고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이런 고기들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동물들, 식품으로 우리가 쓰는 동물들 가격이 전체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업체들이나 외식업체들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소비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악영향도 올 수 있어서 외식업계도 예컨대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돈을 내고 먹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업계하고 협력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파동이 돼서 고기값이 올라가잖아요. 파동이 끝나도 그 고기값을 안 내려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지금 외식업계 같은 경우도 일단 인상을 하고 나면요. 나중에 이 문제가 진정이 돼도 내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정부가 정말 잘 점검을 해야 공정거래위원회든 금융위원회든 아니면 정부 당국에서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가격을 올렸다가 다시 진정되면 내리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주의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뭐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저희도 또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